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반도체 주식이 아주 핫하죠.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부터 우리 반도체 주식은 역발상, 그러니까 우리 상식과 보통 시장의 흐름과 거꾸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점 5만 1,000원에서 뭐 한 6만 5천 원, 6만 6천 원, 한 거의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경기 관련주, 반도체 포함한 경기 관련주를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접근해야 되는지, 특히 현 시점에서 저점에서 한 30% 가까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리스크와 리워드,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부터 밀릴 가능성과 더 올라갈 가능성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투자는 우리가 과거를 항상 되돌아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작년 10월 초에 삼성전자 주식은 퍼가 높을 때 사라.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익이 안 날 때 이제 사라는 얘기죠. 그때가 주가가 뭐 5만 원 초반대였고, 그로부터 이제 2달 반 정도 후인 작년 12월에 삼성전자의 이익이 줄었을 때 오히려 사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제가 지난 뭐 4분기에 뭐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팩트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시장은 항상 똑똑하다. 주가는 미래라는 건 펀더멘털 기업 이익의 변화를 미리 선반영한다. 이제 그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주가의 고점이 2021년 1월 9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게 결국 그때 주가가 빠질 때, 저도 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지난 거 보면 작년 2022년 상반기가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의 정점, 피크였던 걸 미리 한 1년 정도 12개월 선반영한 거였고, 제가 작년 뭐 9월, 10월에 삼성전자 주가의 바닥을 좀 콜을 했을 때, 과연 기업이익을 선반영할 텐데 2023년 언제쯤 기업이익의 분기 기준으로 볼 때 이익이 저점일까? 이제 그런 그 반도체 기업이익의 사이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그런 고민을 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실제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을 때 뭐 전 세계의 그 블루칩 중에 가장 먼저, 물론 풀 실적을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발표하는 건 전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뭐 예상 정도 나왔죠. 워낙 안 좋을 걸 예상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95%, 96%이니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주목을 받았다는 게 우리가 감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제 그 얘기가 주목을 받아서 애널리스트들, 증권사는 이제 항상 후행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뭐 저도 옛날에 뭐 20몇 년 전에 센터장 할 때 우리 애널리스트들도 그랬고, 저도 실제 애널리스트일 때 뭐 그런 실수를 범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후 주말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기업 이익도 2024년 5년을 파인 튜닝을 하고, 물론 전반적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향 조정 한 증권사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 보통 1년치 12개월을 내려본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 한 30% 높은 수준, 한 8만 원 정도대로 대부분 잡았고, 일부 증권사는 9만 원까지 올려 잡은. 근데 결국 그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표 주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해 기업이익이 바닥을 계속 길 텐데, 물론 변곡점, 저점은 있을 텐데, 내년에 2024년에 이익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이 컨텐츠를 준비할 때 제일 뒤에 있다가 뒤까지 영상을 안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앞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주가의 바닥은 작년 9월이었고,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년 24년, 25년의 이익의 회복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세계 경기, 반도체 사이클, 그다음에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에 보면 원 달러가 좀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불행히도 약세인데 수출업체들한테 상당히 좋은 뉴스이고, 제가 그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외국 증권사, 국내 증권사 한 열 몇 개의 애널리스트들의 최근 수익 추정,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잠정 실적 나오고 나서 조정한 걸 보면 내년 그 추정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만큼 아무도, 심지어 회사 반도체 부문 사장도 내년 이익을 전망하기 되게 어렵다는 얘기여서, 상당히 그 영어로는 visibility, 그 가시성이 내다보는 그 전망에 대한 확신이 되게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친 건 맞지만 여기서 급격하게 8만 원으로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다. 결국 수요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가시성은 당분간은 나오지 않고, 하여간 5만 원대 삼성전자 주가는 실제 우리가 낚시를 하는 사람으로 치면 물고기가 너무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10월에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주가가 지금 6만 6천 원까지 올라왔으면 너무 과도한 저평가 현상은 이제 해소가 됐다고 보이는데, 이럴 가능성은 되게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기업 이익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항상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사이클이 회복이 되면서 이익 추정을 상향하거든요. 거꾸로 이익이 꺾일 때는 너무 또 긍정적으로 봐서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세계 경기가 내년에 좀 회복이 되고 반도체 수급이 균형을 지나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애널리스트들이 내년 2024년, 25년 이익을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골드만삭스의 추정치를 보면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2025년 기준으로 퍼가 11배이니까 2년 후인데 그렇게 주가가 싸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애널리스트들이 상향 조정을 앞으로 많이 한다면 주가에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리워드는 전반적으로 유리하지만 5만 원대에 아주 쉬운 저가 매수의 기회는 좀 지났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죠. 전에도 한번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주식은 경기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경기 민감주, 경기 관련주라고 우리가 해요. 시클리컬 주식.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은 언제 매수하는 게 투자 수익이 극대화되는가,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단타 매매, 치고받고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단기 매매는 어려워서 장기 보유 5년, 10년은 무조건 끌고 가며 연 한 20%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퍼가 낮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죠. 퍼가 낮을 때 사고, 마지막으로 퍼가 높을 때.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중에 고르는 건데, 제가 답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책에 그 이나무의 그 좋은 주식 나쁜 주식에도 보면 나오는 그림인데, 지난 한 2, 30년 사이클을 보면 IT 업종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는 장치 산업,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공급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 공급을 생산을 감축한다는 건 25년 만에 처음이란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장기 이익률의 추이인데, 반도체는 여기 이제 검은 굵은 선인데, 여기서 보면 부침이 아주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아주 경기 변동이 노출이 심하다. 영어로 highly cyclical이라고 그러고, 더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반도체 장비 업종.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국내에도 반도체 장비 업종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제 화란에 있는 그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은 이제 수포이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을 별로 안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업종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퍼가 높을 때, 그러니까 그 분모의 이익이 아주 적을 때, 아니면 심지어 적자여서 금년에 SK 하이닉스가 아마 적자일 텐데, 아니면 삼성전자도 1분기에 적자였죠. 그래서 퍼의 계산이 불가능할 때 매수를 하고, 반대로 퍼가 낮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 이익이 급증해서
분모 숫자가 너무 커질 때 퍼가 낮아지거든요. 삼성전자 같은데 이게 뭐 한 5배, 6배까지 내려가는데 그때 기업의 이익의 정점에 바로 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하는데 결국 경기 민감주는 반도체 포함해서 일반적인 투자 흐름, 우리 상식과는 거꾸로 반대로 투자를 해야지 많은 투자 수익을 거둔다. 근데 이제 일반 개인 투자가는 이게 어려우면 삼성전자 같은 데는 장기 보유를 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를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산업 업종이 경기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경기 민감주는 두 가지로 분류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성장하는 경기 민감주, 기본적인 트렌드 추세선이 우상향하고 그 경기에 따라서 업앤다운, 그러니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제 반복이 되고 반면에 이제 그 성숙한, 머추어한 그 경기 민감주는 기본적인 트렌드선이 기본적인 그 성장이 없어요. 미국의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데가 1,700만 대에서 매년 그 자동차 그 승용차의 내수가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그 대신 경기에 따라서 부침이 엄청 심한 붐과 그 버스트, 그러니까 경기의 팽창과 수축이 급격하게 반복이 되는. 그래서 성장하는 경기 민감주는 뭐 반도체, 뭐 인터넷, 뭐 이런 데들이 우리가 포함이 될 때고 배터리는 아직까지는 사이클을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포함이 되고 결국 5년, 10년 후가 되면 성장하는 경기 민감주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머추어, 성숙된 것은 우리 뭐 내연기관 자동차들, 그다음에 철강, 뭐 해운, 그다음에 화학, 뭐 항공,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경기 민감주고 성숙된 이런 데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페널티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성장하는 경기 민감주고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인 투자가는 우리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가들은 장기 보유를 삼성전자 같이 성장하는 경기 민감주는 보유를 해도 되고 내가 조금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퍼가 높을 때 사서 반면에 퍼가 낮을 때 매도하는 우리 역발상의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림을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매수 시점은 이익 전망이 너무 어두워져서 이익이 안 나거나 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 때로는 적자가 나는 상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T-9, 그러니까 이제 과거 저점을 전후해서 이제 이때 그 매수를 해야 되고 이때는 퍼가 수십 배. 삼성전자는 이제 골드만 추정에 의하면 지금 퍼가 금년 기준으로 50배가 넘습니다. 수십 배 아니면 수백 배 아니면 심지어 적자가 날 때 매수를 하고 매도 시점은 이익이 너무 커져서 여기 보면 T 플러스 18개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로부터 1년 반 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분모 기업의 이익이 너무 커져서 퍼가 5배, 6배, 7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때로는 특히 전문 투자가들은 이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이유가 철저히 소외될 때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이 돼서 마치 부도가 날 것 같은 그런 주가 밸류에이션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데는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그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염두를 둬야 되는 것은 시장은 주가는 펀더멘털 기업 이익을 미리 반영을 한다. 그래서 주가의 바닥, 저점과 고점, 정점은 기업이익의 변곡점을 선행한다. 여기서 보면 우리 그 주가의 그 사이클이 여기 이제 빨간 그림의 저점 이것은 기업이익의 바닥을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 이번에 삼성전자 기업이익의 사이클이 가령 2분기가 저점이라고 하면 주가는 작년 9월에 바닥을 쳤기 때문에 한 9개월 정도 선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경기 민감주는 이러한 우리 그 원칙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항상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시장은 효율적인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게 삼성전자의 10년 주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뭐 위대함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까만 박스는
2021년 1월에 이제 고점 96,000원을 찍고 내려오는 주가 모습을 보이고 빨간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좌측에 있는 박스는 2019년 1월에 그 4만 원이 깨졌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고 이번에는 주가가 물론 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2022년 9월에 주가가 5만 1,000원까지 하락을 했지만 과거 바닥보다는 주가의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이것은 과거보다는 국제 투자가가 많아지면서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과거보다 주가가 많이 빨아지면 저점 매수를 하는 세력이 또 많아지는 것을 보는 상당히 스마트한 투자가들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번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에는 골드만삭스 추정치를 갖고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제가 논할 텐데 삼성전자는 이제 금요일 날 잠정 실적이 나오고 나서 뭐 국내 증권사 많이 수치를 건드렸지만 외국 증권사는 크게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여기 보면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2023년, 2024년 그 다음에 2025년 수치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지금 6만 한 5천 원 주가를 우리가 가정을 하면 삼성전자의 퍼는 금년 기준으로 한 55배쯤 되고 내년에 이익이 많이 회복이 돼서 퍼가 한 6, 7배로 내려오지만 2025년 2년치를 기준으로 해도 퍼가 한 12배.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주가가 그렇게 아주 지금 이제 6만 한 6천 원이면 너무 싸다, 매력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너무 쉽게 저점의 매수 기회는 좀 지나갔다고 보이고 골드만삭스의 추정치를 보면 아마 금년 2분기가 이익의 저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것은 금년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 그것은 솔직히 알기가 어렵고 그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D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전체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약간 그 독과점적인 그런 상황인데 마이크론의 추정치를 한번 보죠. 그래서 2023년은 적자가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퍼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주가가 이제 뭐 50% 50달러까지 하락을 해서 그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었는데 2025년 2년 후에 추정치를 보면 퍼가 한 11배, 12배. 삼성전자랑 비슷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저평가돼서 싼 국면은 지나갔고 마이크론 같은 데는 당분간 몇 분기 동안 적자가 지속이 되지만 가장 적자가 많았던 것은 금년 초 1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2024년에 어떠한 식의 이익 회복을 보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향 조정이 앞으로 된다면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여기 보이는 수치보다 매력적이고 주가의 업사이드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증권사들은 이제 삼성전자나 반도체 주식을 평가할 때 그 PBR 장부 가치 대비 ROE를 많이 계산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주가는 검은 실선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ROE를 선행을 하는데 ROE는 여기 보면 그 파란 그 박스 같은 표시인데 여기 보면 금년에 ROE가 이제 2%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주가는 작년 가을에 바닥을 치고 이러한 ROE가 악화되는 것을 미리 선반영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1분기 실적이 이제 4월 말에 발표가 되고 결국 뭐 전 세계 투자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데 5가지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모리를 얼만큼 감산을 하느냐, 뭐 D램만 하느냐, 낸드도 감산을 하느냐 질문을 던지고 싶고 지금 국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 게 이제 재고가 지금 엄청 쌓여서 2021년 말만 해도 삼성전자 재고가 41조 원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52조 원으로 늘었고 아마 금년 1분기 지금은 더 는 게 증가한 게 아닌가 그러는데 재고가 정점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마이크론 같은 데는 재고를 상각 처리를 많이 했죠. 왜냐 값이 떨어지니까 상각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별로 하향 조정을 안 하고 작년에 49조 원을 했는데 외사들은 금년에 한 55조 원 정도 할 걸 예상을 하는데 혹시 설비 투자를 하향 조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 사인이죠 일시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핸드폰이 금년 상반기에는 효자 역할을 할 텐데 핸드폰 부분의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점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크게 보면 삼성전자는 바닥을 쳤지만 결국 내년에 경기 회복, 반도체 사이클 이런 점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그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 결국 그것 때문에 이익이 가파르게 회복이 되는지 이제 그런 점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